명태균 요즘에 뭐 명태균 한건폰 그러면서 네. 상당히 또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게 이제 명태균이에요. 네. 특검법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지검으로. 이송이 됐다. 이건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건 창원지검의 수사팀이 조금 비난을 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그럼 기존에 뭐 하고 있었냐? 황금폰을 확보한지도 벌써 제가 기억이 나는 것만 해도 벌써 두세 달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동안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뭐 아무리 양이 많다고 하더라도 뭐 분담해가지고 창원지검이 전력을 다했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못했을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의 이제는 이 정도 하고 우리는 떠넘기기 하겠다. 저는 뭐 지금 책임 회피라고 보고요. 질질 끌었다. 그렇죠. 끈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송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해지고 누구한테 불리해지는 겁니까? 저는 어느 한쪽에 유불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불리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창원지검에서 덮어버리면 아니면 이걸 축소 수사를 해가지고 가벼운 죄로 기소를 해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기소를 해버리면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근데 서울중앙지검에 오면 아무래도 수사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력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충실하게 수사를 하되 대신 이 사건이 앞으로 있을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아니 근데 여하튼간에 지금 명태균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뭐 압박받을 건 크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야권도 조금 관련됐다고는 하지만 주로 그러면 여권인데 서울중앙지검으로 와서 수사를 더 이제 속도를 낸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이제 책을 낼 예정인 한동훈 작가는 관련이 없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지금 뭐 대선 후보들 중에서 오세훈, 뭐 또 홍준표 시장, 또 뭐 여권 내에서도 친윤 굵직굵직한 사람들 많아요. 이러면 좀 밤잠 설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황금폰에 무슨 내용이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되게 많이 지지하시고 우리가 이제 당내 경선만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세훈 시장도 뭔가 명태균하고 연결이 된 것 같고 뭐 홍준표 시장도 그런 것 같고 제가 항상 뭐 여기 얘기하면 싫어하는 이준석 대표도 여기랑 연결돼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는 당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어떠한 당내 경선에서 이용하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니 그건 아니겠지만 수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거 그건 아닙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건 저는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이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 공천 개입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처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어떤 범보수 진영에 있어서의 뭐 후보군들을 낙마시키는 데 쓴다. 전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부분을 정치적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스탠스에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설 변호사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자, 솔직히. 근데 우리가 명태균 한금폰 이야기하면서 지금 김영선 의원과 무슨 공천 거래한 것도 그것도 이제 주목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선거 때 뭐 조작한 거 그 이야기 되고 또 창원의 산업단지 뭐 특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아니 근데 그거 지금 뭐 이야기 지금 제가 한 거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근데 자꾸 없죠. 민주당은 뭐 한건폰이다 어쩐다 그러면서 이거 터지면 뭐 끝장날 것처럼 지금 뭐 박범계 의원도 그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박주민 의원은 면회를 했다, 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19일입니까? 이 국정조사에 뭐 명태균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뭐 명태균은 특검 안 되니까 뭐 오세훈, 홍준표를 꼭 집어넣어라 뭐 이랬는데 뭐 더 나올 게 있나요? 지금 설 변호사 보기에는 어때요? 저는 그렇게 법원에 가서 이렇게 누구 막 이렇게 뭐 좀 변호해보고 이러면 이럴 때 얼음장 내고 내가 말이야 입만 열면 전 그런 사람 치고 정권이 무너져. 뭐 무서운 사람 못 봤어요. 솔직히 시끄러운 사람 치고 무서운 사람 못 봤고 정말 근데 이게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김영선 의원의 보궐선거 그때 공천 개입했는지
그 다음에 이번 선거에 있어서 지난 작년 총선에 있어서 선거 개입을 했는지 이게 더 주안점이 돼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명태균 씨가 무슨 뭐 오세훈 후보 측에 무슨 자료를 제공했는데 뭐 돈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네 아니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게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뭐 교차 확인을 해본 바로는 별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는 듣고는 있는데 뭐 그건 아직 수사된 상황이 아니니까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것이 조금 덜 밝혀졌다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더 만약에 이 황금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럼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이거 전부 다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그 황금폰 플러스 블랙박스 내용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왜 민주당이 까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면 되잖아요. 확실하게 공개를 하면 특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치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것이고 오히려 뭐 대통령 선거 때 써먹으려고 그런 건가요? 오히려? 그거 너무 의도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치 특히나 선거 지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명태균 특검법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반대한다. 아니 특검법을 추진을 뭐 하는 건 좋은데 민주당이 하는 태도가 뭐냐면 특검법을 명태균 특검법이라 해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법을 추진을 해요. 만들어요. 근데 또 명태균 씨는 공익제보자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건에서 가장 주범이 명태균 씨인데 그러면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부여를 하고 그게 아니면 뭐 전부 다 그 피의자로 두게끔 특검법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자, 그 이야기 설 변호사님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고요. 자, 명태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송이 됐다. 그러면 이제 명태균 특검법이 민주당이 지금 탄핵 정국에서 막판에 이제 국민의힘에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숨통을 끊으려고 지금 명태균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 그냥 어이구 이런 좋은 법이 있네요.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거부권이다. 거부권이다. 행사 왜냐면 여야 합의가 없잖아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키기도 어려워요, 그죠?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 뭐 지금 탄핵 대기줄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뭐 넘쳐. 네. 피가 철철 나. 근데 두 번째. 네.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명태균 단물 빨았으면 이게 핵폭탄입니다 하고 터뜨리면 되는데 네. 자꾸 달래기만 하면서 뭐 공익 제보자를 한다. 누구 뭐 정말 대단한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 네. 민주당이 뭘 끄집어 내지도 못하는데 자꾸 이렇게 설레발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이걸 선거 전까지 끌고 가야 되니까. 너무 빨리 터뜨려버리면 이게 그냥 빵 터지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수 진영의 후보들의 어찌 보면 이관계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돼 버리잖아요. 이미 사전에 터져버리면 정리 어찌됐든 간에 뭐 사실관계 어떻게 공개가 되든 간에 정리가 돼버릴 수도 있고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극구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부인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부인을 부정을 해버리면 또 수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조금 이걸 더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아마 이제 뭐 오세훈이든 한동훈이든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써먹을 수가 없겠지만은 어찌 됐든 간에 그 명태균 특검법에서 명태균 관련한 그 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뭐 있냐? 어떻게든 끌어들이려고는 하겠죠. 직접 말하자면 이게 뭐 딱히 뭐 스모킹 건 될 건 없는데 저는 없다고 봐요. 자꾸 주물럭주물럭거려서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하여튼 민주당한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도록 그 어그로를 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계엄의 원인을 여기서도 찾잖아요. 명태균 씨한테도 명태균이 황금폰 때문에 계엄한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근데 설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뻥 터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뭐가 속 타들어가고 무슨 줄이 타들어가니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약간 아직 뭐 섣부르게 저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그게 터진 게 작년 9월이에요. 명태균 씨에 관한 게이트 논쟁이. 근데 그걸 가지고 12월 달에 뭐 계엄을 선포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억측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사실이라면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는 계엄이었다. 물론 지금도 뭐 비상계엄 저는 절대 뭐 올바른 선택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위헌적이다, 위법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명태균 씨까지 갖고 끌고 들어가서 저는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명태균을 가져가는 이유는 민주당의 일종의 정략적인 그렇죠. 당리당략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에서 제2호. 제의 재표결돼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명태균 특검법에 제일 관련이 안 된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니까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은 오히려 통과시켜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세훈 킬, 홍준표 킬, 다 이제 다 킬 시키고 한동훈 전 대표가 남기 위한 전략 아니냐?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그건 정말 유화적인, 그러니까 단시한적인 저는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복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으로부터 굉장히 프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지금 명태균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거든요. 네.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자신 있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 대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 제일 앞장서서 이 법을 막아야죠. 친한계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명태균 특검법은 말 자체가 안 되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떳떳하기 때문에 이걸 잘 막아낼 수 있다. 그리고 제2 요구 들어와도 지금 이 법안의 내용 자체가 국민의힘에 있는 어떠한 의원도 이걸 동의하기가 어려울 거다.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